일단은 저희가 오늘 더 뉴 엑시언트에서 LFA 기능과 SCC 스탑앤고 기능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LFA 기능은 뭐 많은 수용에서 좀 보편화되어 있어서 아시다시피 전방에 있는 그 도로를 중앙을 추종 주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 승용과 상용에서는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승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폭이 한 최대 2m 정도 되는 반면에 저희 상용차 더 뉴 엑시언트 같은 경우에는 2.5m까지 크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는 국가에서 이제 3.5m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말은즉슨 저희가 2.5m 차량이 3.5m의 차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좌우의 마진폭은 50cm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크고 무겁고 굉장히 긴 차량을 어떻게 횡방향적으로 거동을 제어할 것인지, 종방향적으로 제어를 거동할 것인지를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게 개발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LFA 기능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좀 짧게나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일정한 공류를 가지고 있는 도로가 있고요. 더 뉴 엑시언트가 도로에 진입을 하게 되고, LFA 버튼을 활성화 시켰었을 때 차선을 인식해서 핸들을 잠깐 어느 정도 놓아도 제 차량이 이 공률의 중앙선을 따라서 추종 주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매 순간 핸들을 계속 조향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사라지기 때문에 그 운전자의 피로도도 확실히 낮아지게 됩니다. 약간 LFA 트랙이 조금 짧은 관계로 LFA는 이 정도로밖에 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SCC 스탑앤고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탑앤고 기능이 적용됨에 따라서 옆에 있는 전방차가 정지해 있어도, 저희 전차가 정지해 있어도 SCC 기능의 진입 자체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방차가 있는 상황에서 SCC 진입이 가능하게 되고요. 전방차가 출발함에 따라서 제가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따로 밟지 않을 건데, 전방차의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안전거리를 통해 저희 자차가 가속 제어와 감속 제어를 둘 다 수행하게 됩니다. LFA도 지금 활성화가 잠깐 됐었던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방차가 감속을 하게 되면 자차도 감속을 수행하고 정지까지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방차가 다시 출발하게 되면 저희 자차 또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안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 보조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상용 차량 같은 경우에서는 24시간 중에 한 10시간 이상을 운전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LFA와 SCC 스탑앤고 같은 그런 첨단 보조 주행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운전자의 피로도도 현저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들의 운전자들까지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실차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앞에 강의실에서 대부분 설명을 좀 들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H 엔진과 L 엔진 두 가지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대 마력은 540마력입니다. 그리고 최대 배기량은 12700cc 요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부분이 이제 우리 그 기존의 액션트에서 많이 바뀐 부분인데요.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보면 가운데 요 아랫부분에 요게 이제 전방 레이더가 여기에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요 윗부분, 요 까만 부분이 이제 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와 카메라가 연동을 해서 전방 추돌 회피 보조 장치 FCA를 작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SCC 더불어서 스탑앤고까지 제어를 해주는 게 이 전방 레이더와 그다음에 전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프들이 있는데요. 지금 램프들을 켜놨는데 요 작은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전조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조등 상향, 하향 다 이 부분에서 작동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요 긴 세 가지 3선으로 되어 있는 이 램프들은 다중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L이라든가 방향 지시 등 또 미등 이런 부분이 이 램프를 통해서 작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숨겨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 까만 부분 보이시죠? 까만 부분 여기랑 그 반대쪽에 그 램프 아래쪽에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방 코너 레이더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의 그 코너에
장애물이라든가 보행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경고를 해주는 그런 이제 레이더가 근거리 레이더가 양쪽에 하나씩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레이더가 지금 2개, 3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레이더가 몇 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요 뒤로 보시면 후측방 레이더. 차선을 바꾸거나 했을 때 그 반대 차선에 차량이 있을 때는 경고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이제 그 후측방 레이더가 여기에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똑같은 위치에도 레이더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후측방 레이더 그리고 우측은 또 하나 더불어서 그 사각지대를 좀 감지를 해주는 그 근거리 레이더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제 또 숨겨져 있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그릴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릴을 열면 여기서 이제 엔진오일 점검이라든가 또 에어컨 필터 그다음에 와셔액 보충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점검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요번 앞 범퍼잖아요. 범퍼에 이제 숨겨진 부분이 있는데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좀 쉬고 싶다, 좀 경치를 보면서 쉬고 싶다, 또 차 한 잔 마시고 싶다 할 때는 네, 앞 범퍼를 열어서 네, 이렇게 앉아서 커피 놓고 커피 놓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커피를 놓으면서 이렇게 경치 보면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그 스텝입니다. 스텝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릴 커버를 네.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펴지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네. 그릴을 닫아도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 명칭이 테이블 아니에요? 테이블은 아니고 아니고 뭐예요? 스텝입니다. 스텝. 그게 스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밟고 올라가서 앞유리를 닦는다든가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지력이 네, 단단합니다. 네. 진짜 잘.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열었으니까 요게 이제 전방 레이더입니다. 바뀐 부분이 요 스마트키 장치 부분에서 좀 바뀐 부분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도 이제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리모컨을 통해서. 그래서 문을 잠그고 홀드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홀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시동이 꺼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이제 편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렸는데 잠깐 창문을 깜빡하고 안 닫았다. 그러면 락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창문이 올라가고요. 또 창문을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락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창문이 다시 내려가는 이런 기능들은 액션 프로에서는 없었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기능들은 이제 더 뉴 액션트에만 적용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리모컨의 기능 중에 또 하나 좀 유용한 기능,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요. 램프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램프가 작동을 안 하는지, 어느 램프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유선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인데 요 리모컨은 이제 그 트레일러 또는 카고 트럭의 그 차량의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리모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 또는 뭐 뒷부분 이렇게 이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얘가 유선 리모컨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서 뭐 이제 커플러를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뭐 적재함과 창고의 높이를 좀 맞춘다든가 미세가 맞출 때 그때는 이게 좀 약간의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이렇게 보면서 높낮이를 보면서 내가 이제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의 액션트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새로운 기능.
그래서 이제 운전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잠깐만요.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여시면 요게 이제 배터리 컷오프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운행을 안 하고 주차를 해놨을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저절로 방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전을 막기 위해서 스위치를 돌려놓으면 이제 배터리에서 전원 공급을 차량으로 전원 공급을 차단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단하고 그다음에 다시 연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짐을 좀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짐을 이제 넣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여시면, 네, 여기 이제 사물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함은 이제 운전석에도 있고요, 저 반대쪽에도 똑같은 모양의 사물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트입니다. 시트. 사실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시트가 편안해야 또 충격을 많이 흡수해줘야 운전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에어서스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 쿠션. 네, 에어 쿠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 쿠션인데 이 쿠션은 그 하드하거나 소프트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스위치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그 하드하거나 소프트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트의 높낮이. 네. 그래서 네. 에어가 빠져서 아까 에어를 작동하는 바람에 에어가 빠져서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높낮이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통풍 시트, 또 열선 시트, 예, 이런 기능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요충, 허리 부분을 이제 그 밀착성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운전자가 승하차 하기 편하게 그래서 요걸 누르고 내리면 의자 시트가 내려가면서 이제 내리기 쉽게 또 누르면서 타면 이제 타기 쉽게 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 사이드미러 디지털 사이드미러 설명을 드렸는데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이제 위에 있고 모니터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모니터가 양쪽에 있는데요. 이제 모니터도 그 한 개의 모니터가 아니라 모니터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그냥 일반 사이드미러, 아랫부분은 광각 사이드미러.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똑같은 구조라고 그냥 기존에 네, 있었던 네, 사이드미러. 맞습니다. 그 일반 사이드미러 부분을 이제 모니터에서 다 구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차 관람과 시승 시에 중점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주요 상품성 위주로 좀 간략하게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대형 트럭 엑시언트는 19년 1월에 엑시언트 프로라는 이름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한 이후에 현재 6년 만에 신차급 대규모 변경 이벤트로 더 뉴 엑시언트라는 이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전면부 외관부터 기존 엑시언트 프로의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대담한 변화가 보여지실 겁니다. 먼저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 헤드램프를 적용해서 야간 시인성을 개선하였습니다. DRL과 방향지시 등 또 차폭 등이 일체화된 세 줄의 헤드램프 아래에 코너링 램프까지 한 면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프론트 판넬과 라디에이터 그릴은 개구부 면적을 증대시켜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고 코너 베인을 삭제한 라운드 타입 측면 코너부 형상으로 공력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정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역시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기존 대형 광학 미러를 대체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야간 및 우천 주행의 시기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력 성능 또한 개선하였습니다. 루프 바이저 역시 신규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입니다. 운전자 중심의 디자인과 고급화된 멀티미디어 기능, 또 소재 고급화 등으로
편안하고 하이테크한 운전자 공간을 제공합니다. 기존 7인치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8인치 내비게이션을 대체하는 12.3인치 AVA는 CCNC를 통해서 인포테인먼트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대화면 상용 전용 맵 내비게이션 적용으로 기존 내비게이션 대비 운전자의 활용도 또한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운전석 부위 센터 콘솔 팝업 타입 컵홀더 추가로 편의성을 개선하였고, 데이캡 차종의 베드 부위 개선을 통해서 실내 거주성 또한 개선하였습니다. 베드폭 확대와 하단 수납함 적용을 통해서 기존 간이 베드 대비 넓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내장 컬러는 트림별 모노 블랙 톤과 블랙 모노톤과 블랙 다크 브라운 투톤 총 2종이 제공됩니다. 각 테마별 실내 포인트 컬러는 레드 및 그레이 메탈릭으로 제공됩니다. 디자인 변화와 더불어 큰 폭으로 진화된 부분입니다. 동급 최고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적용으로 대형 트럭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정차 후 재출발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및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를 낮추고 안전 운전을 제공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 감지가 추가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전 차종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저속 주행 시 근거리 안전을 위하여 전방 근거리 충돌 경고 및 후측방 근거리 충돌 경고가 옵션으로 제공되며 차로 변경 시 후측방 충돌 경고하는 BCW도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지능형 헤드램프, 운전자 주의 경고 및 운전자 상태의 경고, 오토홀드를 포함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하이패스의 제형 디지털 타코그래프, 원터치 업다운이 포함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속도가 향상된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등 다양한 편의 기능들로 상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파워트레인입니다. 유로 6D 12.7L L 엔진 및 10L H 엔진 2 라인업으로 운영합니다.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에 보조 모터를 추가한 액티브 파워 스티어링에 조향력 조절 모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컴포트, 스테이블 모드로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ZFC의 쇼크 업소버 변경으로 승차감 개선도 이루었습니다. 엑시언트의 라인업입니다. 트랙터부터 덤프, 6x4, 8x4, 10x4 카고 및 샤시까지 국내 운송과 건설업에 필요한 전 라인업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더 뉴 엑시언트 상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출시되는 더 뉴 엑시언트에는 다양한 ADAS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상용차의 경우 승용차와 다르게 긴 전장, 넓은 전폭, 높은 전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뉴 엑시언트는 최대 40톤의 무게로 주행하는 트럭입니다. 이렇게 무겁고 큰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해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 육성이 필요했습니다. 더 뉴 엑시언트의 ADAS 기술은 국내 법규는 물론이고 유럽 OEM 경쟁 차량과도 동등한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설명 자료에서 보여드릴 영상은 수소트럭 유럽향 모델로 제작된 영상이며 유럽향 모델 런칭 행사 전 금일 행사를 위해 선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더 뉴 엑시언트에도 동일한 ADAS 기능이 탑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영상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의 종제어, 횡제어를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정차 및 재출발이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운전자가 악셀 페달,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감속 제어를 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 줍니다. 앞차가 정지하면 엑시언트도 정지하고 앞차가 재출발하면 엑시언트도 재출발합니다. 차간거리 유지 제어를 할 때 주제동뿐만 아니라 보조제동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패드 내구성 및 부드러운 감속감을 확보하였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기능입니다. 차선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타 OEM은 레인 키핑 제어 방식을 주로 채택하였는데 더 뉴 엑시언트는 레인 팔로잉 제어 방식을 채택하여 더 진보된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다음은 전방 충돌 근거리 경고 기능과 후측방 충돌 근거리 경고 기능입니다. 영상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차 제원 특성상 승용과 다르게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전방 충돌 근거리 경고 기능은 차량 전면 사각지대에 위치한 자전거,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탑재한 경고 기능입니다. 높은 전고로 인해 범퍼 앞을 지나가는 보행자, 자전거를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근거리 돌발 상황을 빠르게 포착하여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상용차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후측방 충돌 근거리 경고 기능은 우측 후측방 지대에서 접근하는 자전거, 보행자를 감지하여 경고해 주는 기능입니다. 물체를 감지하여 1차 시각 경고를 하게 되면 이후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청각 및 진동 경고를 통해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합니다. 네, 다음은 후측방 충돌 경고 기능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로 변경 시 후측방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경고해주는 기능입니다. 우측, 좌측, 머드가드 근방에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이를 통해 차량의 오른쪽 후방, 왼쪽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들을 인식합니다. 운전자가 차로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켤 때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경고를 해주게 됩니다. 차량 전장이 긴 상용차 특성상 차선 변경 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차선 변경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도로에 위치한 속도 표지판 인식 정보와 내비게이션 맵 정보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속도 제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시속 50km 제한 속도 표지판을 만나게 되면 클러스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현재 도로의 제한 속도를 알려줍니다. 또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연동하여 사용하게 되면 표지판 제한 속도에 맞게 자동으로 주행 차속이 변하게 됩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 정보를 통해 규정 속도에 맞게 자동으로 차속이 설정됩니다. 또한 속도 제한 표지판뿐만 아니라 도가 표지판 또한 인식하여 클러스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은 운전자 상태 경고 기능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운전자 안면 정보를 분석하여 부주의 운전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클러스터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가 운전자 눈동자를 모니터링합니다. 해당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경고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분석하여 주의 운전 수준에 따라 휴식을 권유하는 기능입니다. 상용차의 경우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전을 하는 고객분들이 많고 뿐만 아니라 야간 주행 비율이
승용 대비 현저히 높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 집중도가 떨어지게 됨에 따라 차량의 횡거동이 정상 운전 패턴과 다르게 됩니다. 이때 부주의한 운전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이번 더 뉴 엑시언트에는 다양한 에이다스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장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와 상용차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계, 개발, 시험 단계를 거친 더 뉴 엑시언트의 에이다스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뉴 엑시언트는 많은 상품성 개선과 혁신을 이뤄낼 만큼 외관 또한 그에 걸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려고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디자인 초기 발전 방향의 단계를 볼 때 저희 디자인 컨셉은 딥 컨트라스트라는 디자인 주제를 가지고 디자인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수직 수평에 굉장히 강한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H 그래픽을 은유적으로 좀 표현을 하였고요. 한눈에 굉장히 선명하고 담대한 형상을 표현하였습니다. 현대차의 맏형이자 가장 큰 대형 트럭인 만큼 굉장히 존재감 있고 웅장한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디자인이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단순하게 굉장히 승용차가 전면에서 측면까지 입체적으로 덩어리가 많다고 한다면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 뎁스가 굉장히 얕아서 그 웅장하고 입체적인 덩어리를 표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초기 단계부터 아예 스트럭처를 바꿔보자 해서 사이드 실루엣과 프로포션을 많이 조정을 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존 엑시언트 프로의 실루엣이 이렇게 돼 있다면 더 뉴 엑시언트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수직적인 담대한 사이드 실루엣으로 우선 수정을 하였고요. 기존 범퍼의 상단 대비 한 150mm 이상 범퍼 신규 차량 경우 범퍼 상단을 상향하여서 보다 안정감 있고 강인한 이미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컨트라스트 안에 수직 수평의 은유적인 H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윈드실드 하단부터 범퍼 끝까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버티컬 크롬바가 굉장히 일체감 있고 강한 이미지를 전달해 줍니다. 기존 차가 그릴 형상의 중심으로 상단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던 디자인이라면 지금 차는 상단 끝에서 아래까지 일체감 있는 형상으로 보다 통일감 있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기 더해서 저희가 그릴을 보다 유니크한 V-쉐입 그릴을 적용을 하였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V 형상만 표현한 게 아니라 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차량에는 보통 많이 쓰지는 않는데 센터 쪽에 엣지를 잡아서 V-쉐입 그릴이 보다 입체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거기 더해서 보다 미래적이고 테크니컬한 큐브 메쉬 디테일을 적용했는데요. 상용차의 큰 덩어리와 저렇게 작고 디테일한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조형적으로도 강한 컨트라스트를 가지고 그 이미지가 소비자들한테 보다 자연스럽게 영향력 있게 전달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램프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뤘는데요. 굉장히 아이코닉한 풀 LED의 히든 램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야간에 원거리에서 이 점등된 이미지만 확인을 하더라도 이번에 새로 출시한 현대 트럭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미래적인 블럭 타입의 명달광 LED를 적용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크롬바에 감춰진 히든 램프가 기능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센서와 펑션의 기능품들이 들어갔는데요. 그 여러 가지 부품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기능에 걸맞는 미래적인 이미지를 함께 조합해서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존 차에는 상단 측면에 코너 베인이라고 공력을 최적화시켜주는 부품이 들어있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밖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처음에 저희가 접근을 할 때 이 코너 베인을 삭제하면서도 공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측면과 하단 쪽을 굉장히 라운드 쉐입으로 깎아서 만들어서 저희가 공력 유동 해석팀하고 수차례 협업을 하면서 섹션을 조정하고 공력 수치를 기존 대비 4.9% 이상 개선한 형상까지 만들어내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회전 반경을 축소하는 효과와 주행 시 측면이 튀어나온 부분이 좀 돌출될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돌 위험도 감소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승용차 저희 현대 승용 보면은 엠블럼이 플러시하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상용차도 그 전략이 수평전개되어서 앞으로 나올 상용차들도 다 플러시한 고급스러운 현대 엠블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액시언트 로고도 볼드하게 다듬어졌고요. 전면부와 일체감 있는 조형으로 루프 바이저 또한 신규 제안되었습니다. 하단 램프와 동일한 형상의 이미지가 상단까지 연결이 되어서 보다 수직적이고 웅장한 존재감을 강조해 줍니다. 특히 많이 외관에서 보이는 변화 중에는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아날로그 사이드 미러가 이제 삭제가 되고 보다 하이테크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돼서 공력과 기능을 동시에 잡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데칼 또한 기존의 좀 정적인 느낌의 데칼에서 사이드 캐릭터의 구조적인 부분을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적용을 해서 보다 다이나믹한 형상의 그래픽에 컬러도 차량에 제한된 색상에 걸맞게 이종으로 운영해서 보다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형상을 추구하였습니다. 외장 전체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사이드 실루엣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수직적인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더 뉴 액시언트 외장 디자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장 디자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디자인은 좀 일단 크래시패드 중심의 어떤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을 저희가 새롭게 구성하는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중심의 어떤 베드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자들이 쓰면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내장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일단 크래시패드에 적용되는 그 아이템 중에는요, 10.3인치와 12.3인치 클러스터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하면서 좀 더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저희가 구현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에이벤 쪽에 어떤 예전에 리치존이 굉장히 멀었다면 이번에는 좀 거치형으로 10.3인치 내비게이션을 거치형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면서 좀 더 하이테크적인 이미지와 사용성을 좀 더 고려한 그런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그 클러스터와 아래쪽 콘솔 부분이 포인터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좀 더 개성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 차의 조금 차가운 이미지를 좀 더 산뜻하게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포인트 컬러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마트폰 무선 충전 부분을 센터 콘솔에다가 위치해서 훨씬 사용성을 좀 더 증대시켰고요. 기존의 컵홀더는 좀 리치존이 너무 멀고 센터 콘솔이 있다 보니까 조수석에서는 사용하기엔 편했지만 운전석에서는 좀 사용하기 힘들었던 운전석 컵홀더가 필요한 그런 어떤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컵홀더를 좀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컵홀더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래쪽 하단부에 좀 더 사용성을 고려한 그런 위치에다가 컵홀더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베드 공간은 저희가 이제 이너 트림 부분이 전에는 많이 좀 돌출이 돼 있어서 공간적인 부분이 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근데 베드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이너 트림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베드 자체의 높이를 한 300mm가량 상향을 하면서 아래쪽 하단부에 쓰는 트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랍 콘솔 부분들을 좀 더 용량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의 좀 패키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와 협업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좀 선보이게 됐습니다. 뒤쪽 베드 공간에 그런 쿠션감이라든지 그런 소재감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에 그 수납 그물망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적용을 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좀 수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